이슈로 시장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중국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중국 쪽에서 내놨던 이 부양책과 관련된 소식,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점검해 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금리를 내려서 2천억 위안의 돈을 푸는 이 유동성 공급을 택했는데요. 코로나19 영향인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이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라고 하는 MLF의 금리를 3.25%에서 3.15%로 0.1%포인트 인하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역 RP를 통해서 1,000억 위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우리 돈으로 5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유동성이 공급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여파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3월 달로 예정돼 있는 중국의 양회가 수십 년 만에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 글로벌 IT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MWC가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기 때문에 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양회가 연기가 된다면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성장률도 5%대를 기록할 것이다. 5%대마저도 불안하다. 이런 비관적인 관측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과연 중국에서의 이런 부양 카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올 만한 카드는 있는 것인지, 국내 증시는 미치는 영향까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자세한 이야기 DB금융투자의 김선영 연구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나왔던 이 내용들, 금리 인하를 비롯한 내용들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어제 오전에 인민은행이 MLF, 즉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의 금리를 기존의 3.25%에서 3.15%로 0.1%포인트 인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시중은행권에 공급한 자금 규모가 약 2천억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 인하한 배경도 알려주세요. 네, 코로나19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합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자 춘절 연휴 기간을 일주일 이상 연기한 도시도 대부분이고요. 기업별로는 지난주 일요일인 2월 16일까지, 길게 봤을 때는 이번 주말까지 연휴를 연장한 곳도 있습니다. 조금 과장하면은 2월 생산이 올스톱된 상태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중국 후베이 이외의 지역에서는 생산 라인 작업이 복귀되고 있긴 합니다. 최악의 국면은 면한 상태지만 전체적으로 공장의 약 10에서 한 30% 정도 부분 가동을 시작했다는 점과 기업들의 자금 압박 문제가 동반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본격적인 생산 재개에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장의 재가동 소식으로 안심하기는 좀 이릅니다. 코로나19 발생 지역에는 이런 거기서 일했던 인력들이 대부분 격리 중임에 따라서 물류업계도 제동이 걸려 있고요. 각 지역 공장들의 근로자 확보나 아니면 물류의 심폐소생, 재무적인 어려움 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 당국은 기업들의 자금 압박을 다소 덜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지속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네. 보통은 이 각 국가별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때 우리도 그렇고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얼마로 인상했다. 혹은 미국의 경우에는 FOMC에서 기준금리를 어떻게 했다. 이렇게 보도들을 하게 되는데 어제 금리를 인하했다고는 하는데 기준금리라는 표현을 안 쓰더라고요. 사실상 기준금리 이런 표현들을 쓰던데 이 중국의 금리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네, 어제 인한 MLF 금리 같은 경우는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고요. 보통 인민은행이 민생 안정 차원에서 중소기업이나 민간기업 아니면 농업에 대해서 대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3개월물, 6개월물, 1년짜리 만기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추가적인 중국의 통화 정책은 단기 유동성 지원 창구도 있고요. 지준율도 있고 역 RP도 있고 그다음에 LPR도 있습니다. LPR 같은 경우는 1년물 MLF에다가 은행 조달 비용이랑 위험 프리미엄 등을 가산해서 산출하는 금리이기 때문에 좀 사실상 이게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말부터 매달 20일 우리 시간으로 10시 반 정도에 발표를 하고 있고요. 지난달부터는 대출금리의 벤치마크를 LPR로 쓰기로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해진 지표인데 산출 방법상으로 봤을 때는 어제 MLF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LPR 인하도 그런 수순을 밟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달 20일이면 한 내일 모레쯤에 이 LPR도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도 인하가 될 것이다. 지금 그 LPR을 발표하기에 전에 예고편 정도의 의미로 우리가 좀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내린 MLF 금리 인하는 통상적으로 어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MLF는 바로 LPR하고 연동이 좀 되게 되고요. 또 어제 MLF 금리 인하는 이제 곧바로 모레 발표될 LPR 금리 인하로 이어질 건데, 이게 대출 기준이 될 것임에 따라서 각 경제 주체들이 즉각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중국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는 정부 당국의 의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다방면으로 돈을 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부양책이 나올까요? 나온다면 혹시 어떤 카드가 예상되는지 이런 부분도 알려주세요. 네, 사실 뭐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분기는 경기가 좀 안 좋을 거다라는 게 이미 예견되어 있고요. 이게 단기 충격에 그칠지 아니면은 뭐 연간 경제 성장률에 전체적으로 제동을 걸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 제한 같은 것들로 인해서 소매업계가 좀 타격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택근무나 장기 휴업 등으로 생산도 타격이 될 거고, 물류 마비 이런 경기 충격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뭐 제조업계나 서비스 산업 큰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받고 있는 타격은 어쩌면 상상 그 이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주문 부족으로 인해서 현금 흐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제한된 인력의 흐름으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물류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급망의 타격으로 인해서 생산 비용 증가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즉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에서 나올 경기 부양책은 이렇게 유동성의 동맥 경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유동성을 지속해서 공급한 뒤에 그 다음에 내수 살리기를 할 것 같고요. 내수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지금은 그게 나오는 건 좀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제 계속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하루빨리 생산이 재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비된 물류가 어느 정도 유통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또 하루빨리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모레 인하를 앞두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 유동성 공급, 또 실물 경제에 이익을 주고 또 기업의 재정 비용을 줄이도록 이렇게 유동성 공급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B금융투자 김선영 연구원이었고요. 그러면 지금은 통화정책 단계, 그리고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내수부양 쪽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사실상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지금 대대적으로 좀 통화정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그래서 그런지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2% 넘게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중국 증시 개장했으니까 이 부분 살짝 보고 또 투자 전략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재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어제 상승세를 이어가지를 못합니다. 단번에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지 현재는 한 약보합권 정도 0.07% 하락하면서 2,980선 기록하고 있고요. 심천 같은 경우는 살짝 오릅니다. 그래서 오늘 출발은 대체로 중하권 증시가 보합권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에는 국내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들여다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지금 국내에서도 금통위가 얼마 안 남았죠. 이달 말에 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그 중국에서도 내리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국내에서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여기에 또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이제 인하와 관련된 결정은 이제 금통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딱 알아맞힐 수는 없지만 그것과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전망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은 어느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까를 보려면 외국인들의 채권 순매수를 좀 보면 알 수가 있겠는데요. 2월 달에 지금 외국인들은 채권 순매수 기조를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지금 배팅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순매수 기조를 지금 이제 요번에 좀 한다 안 한다 굉장히 좀 얘기가 많은데도 계속해가지고 지금 순매수를 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가령 이제 2월 달에 안 하더라도 조만간에 할 것이다라고 지금 외국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 쪽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를 좀 압박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 이제 금융시장 변동성에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발언을 했고요. 그러니까 사전 대응이라는 발언이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제 금리 인하를 포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무래도 좀 압박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 해석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는 오히려 조금 그런 부분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부작용을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다 이런 단어를 안 쓰고 뭐라 그랬냐면은 코로나19 때문에 만약에 경기가 위축이 된다면은 구체적인 금융 지원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다 이 말은 정부에서 했던 말이고요. 그리고 이주열 총재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금융 지원,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이다. 또 약간 좀 매파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좀 해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입장이 조금 좀 온도차가 있는 것 같고요. 중국이 이번에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할까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연관을 좀 짓는 분위기도 있지만은 사실 이제 중국 금리 때문에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하를 하고 이렇게는 잘 안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나라 국내 금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의 FOMC와 그 금리 정책과 조금 연동되는 부분이 있지만 중국 금리와 연동되는 부분은 뭐 이제 직접적으로는 좀 이제 찾아보기 좀 힘들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이 아주 심각했다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연동이 되겠지만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금리가 변한다 이렇게는 바로 연관짓기는 좀 힘듭니다. 또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경기 위축 판단이 위축이 된다고 생각이 되면은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하겠는데 지금 이제 1월 달부터 지금 코로나19 영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중국은 지금 한창 피크인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나라 경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려면은 적어도 한두 달은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실제로 지금 진행된 지가 한 달 정도가 됐는데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할까 말까를 바로 결정하기는 아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래도 좀 금리를 동결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우세하고요. 오히려 3월 달은 금통위가 없기 때문에 4월 달에 금리를 인하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당장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봐주신 건데요. 그리고 어제 중국 쪽에서 이런 부양카드를 꺼내 들면서 유럽 증시도 상당히 좀 많이 오르고 중국 증시는 뭐 물론이고요 많이 올랐는데 어제 우리 증시 쪽이 반응이 영 미적지근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중국이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하는 부분이 우리 증시에는 이제 그 긍정적인 부분과 또 부정적인 부분이 좀 상반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 유동성 기대감으로 어제도 이제 중국 증시가 많이 올랐죠. 오늘 좀 쉬고 있긴 하지만 어제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이제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중국은 오르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증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 증시하고 우리 증시하고 좀 동행성이 좀 강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반 상승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보이는데 단지 유동성이 이제 중국 쪽에서 풀리게 되면 위안화가 약세로 또 돌아설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원화도 또 동반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겠죠. 오늘도 보면은 뭐 일단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달러 위안 지금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위안 추이를 보시면은 지난번에 빠지다가 그러니까 위안화 강세로 가다가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위안화 약세로 돌아섰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포치라고 불리는 달러당 위안당 7달러 부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더 올라간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풀린다 생각해서 이게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외국인들 수급에 좀 불리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오늘 그 원달러 환율이 좀 상승 중에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외국인들이 굉장히 지금 선물 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고 수급이 좀 불리하면서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부정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 쪽에 금리를 인하를 하고 유동성이 풀리는 부분이 중국 증시에는 어쨌든 이제 호재로 작동을 하겠지만은 우리나라에까지 이제 그런 어떤 그 긍정적인 물결이 파급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수급이 풀려야 되겠고요. 그 수급이 풀리는 지금의 그 수급의 그런 풀림의 키는 어디에 들어 있느냐면은 달러 인덱스에 들어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달러 지수 선물 그림인데요. 보면은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달러 인덱스 부분이 다시 또 하락세로 좀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하락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키는 사실 그 중국의 유동성 부분은 하나의 이제 하방을 지지하는 어떤 요인은 되겠지만은 실제로 우리 시장이 상승을 하려면은 미국 달러 지수가 조금 하방으로 자리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보시려면 뭐 보셔야 되냐면요.
지금 미국 달러 지수 선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그림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지만은 유로 달러입니다. 유로화가 지금 유로 달러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달러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정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기술적으로만 본다면은 달러 지수 지금 전고점 부근에서 조금 막힐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이제 하방에서 자리를 잡고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유로화는 왜 계속 빠지나요? 유럽 쪽에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상당히 안 좋고 유로화가 빠지기 시작했던 그 시점이 어디냐면은 지난번에 이제 브렉시트가 결정된 이후로 그때부터 계속 빠졌습니다. 근데 반대로 파운드화는 그 이후로 조금 견조했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어떤 외환 시장만 본다면은 오히려 지금 변동성 그리고 충격을 받는 쪽이 영국보다 유럽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역시나 경제는 다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얽혀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브렉시트 나오고 나서 또 유로화, 파운드화 이렇게 움직이고 달러화의 영향, 또 우리 증시까지도 그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 지금은 통화 정책이지만 시일이 좀 지나면은 내수 부양 카드를 꺼내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도 일단은 1월 말에 이 코로나19 발생 시점 대비로는 저점을 다리고 약간은 좀 회복이 돼 있는데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은 이제 바닥은 잡은 듯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내 쪽에서는 일단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확진자 속도가 증가 속도가 이제 완전히 이제 뭐 굉장히 좀 둔화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거기다 이제 주식시장 내에서는 이미 이런 부분들을 좀 소화했다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많이들 반등이 나와 있죠.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강경화 장관이 이제 어제 발언을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 방한 문제가 상반기 중에 한다는 것은 합의가 돼 있다. 날짜는 조율 중이다. 이런 발언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 소비주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하나의 호재로 작동을 할 것 같고 특히 이제 날짜가 결정이 된다면은 이런 이제 위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를 방문을 하게 된다 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 방문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한중 간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날짜가 잡힌다면은 중국 소비주들한테는 이제 뭐 호재로 작동할 것은 분명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반등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눈치 보기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작동을 하면서 이제 시진핑 주석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은 뭐 코로나19 이전 근방, 그러니까 전고점 부분까지는 뭐 회복을 하지 않을까 충분히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분기 실적 전망이 이제 앞으로 실적 구간이 다가올수록 이제 나올 텐데요. 특히 이제 화장품줄 또 이제 면세점주들 실적 전망에 따라 가지고 조금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1분기 실적 구간 이후에 아무래도 시진핑 주석이 방문할 거기 때문에 그 1분기 실적 구간의 흔들림은 오히려 좀 시진핑 주석 방문의 모멘텀을 본다면은 또 매수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분위기가 약간은 좀 무겁고요. 또 중국에서 이런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좀 받지 못해서 전체적인 시장의 대응 전략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일단 오늘 시장이 흔들리는 부분은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이 오늘 올라갑니다. 그 상승 부분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이 이제 꼬였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흔들림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 내에 30%캡 그 3월 달에 30% 캡을 적용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금통에서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가령 30% 캡이 적용이 되면은 ETF 물량들이 좀 매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선반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요건이 우리나라의 지금 오늘 시장을 좀 흔들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방이 엄청나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오늘이 아마 반등의 피크는 될 것 같고 다시 또 막히는 분위기가 될 것 같으니까 하방은 견조한 걸로 보입니다.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